자, 교재를 활용하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영어책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 고민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실전편을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립니다. 영어책을 잘 읽지만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짚어드리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책을 많이 읽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재미있게 읽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휘 노출도 많아지고 배경 지식도 쌓이고 언어 감각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수로 이어지는 부분은 무엇과 더 관련이 있냐면 정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독이 부족하거나 정독을 할 줄 모르면 테스트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정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맥락 속에서 추론하기, 그를 평가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을 보고 이해한다 무슨 내용인지, 그쵸? 그 다음에 맥락. 자, 맥락 부분은요. 앞뒤 내용을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도 추측해 보고 앞으로 벌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면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맥락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요. 자, 다시 말하고 생각 보태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글을 읽어요. 읽고 나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요걸 해보는 거예요. 요약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내 말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나는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보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 상황이라면 마지막 결론이 어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의 생각, 경험과 연결하는 이 네 가지가 정독의 아주 기본적인 축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은 리딩 교재나 영어 책으로 어떻게 정독하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자, 리딩 교재는요, 정독 훈련의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본문은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그냥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교재는 브릭스 리딩 300의 첫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홍보용으로 이미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딩 교재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글은 미국의 성씨 있잖아요. 김씨, 이씨, 최씨 이런 것처럼 성씨의 origins, 기원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paragraph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들한테 별명이 주어지는데 별명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문단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풀기 전에 본문을 읽으면 대략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그 부분에 연습이 안 됐거나 두 번째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미국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영국에서 왔대요. 그런데 12세기에 남자들의 이름이 되게 비슷한 이름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 성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뭐였었냐? 그들의 직업에 따라서 성을 붙이는 거였대요. 자, 요 얘기가 세 번째 문단에 나와요. 자, 네 번째 문단은 뭐냐면 그런데 몇몇 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딱 네 문단이 정리가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를 읽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러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에는요, 이런 식으로 내용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영어책을 읽을 때도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독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영국 사람들은 last name 하면 성이에요. 성을 12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True, false, 맞아, 틀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의 문제는 있잖아요. 앞에 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12세기에는 남자들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했네. 그래서 12세기 때 이때부터 성씨를 붙이기 시작했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근거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리고 나서 확인한 후에 돌아와서 아, 맞는 거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리딩의 모든 답은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와서 확인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추론 문제는 뭐냐면 추측하는 거예요. 자, 추론 문제는 근거가 있다 없다? 추론 문제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짝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론들 중에서 성씨의 정확한 기원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잭슨은 a person's look 에서 성씨가 온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어디 가서 찾아요? 그렇죠. 본문 가서 찾는 거예요. 자, 아빠 이름이 존이면 그 아들의 성씨는 존슨이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son이 붙었다. 존슨이니까 존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볼까요? 자, 문제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Jackson, a person's look? 어떻게 보이는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죠. 잭의 아들이었나 보지, 잭슨은. 그래서 성씨를 잭슨이라고 붙였나 보죠. 앞에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존슨 하면 존의 아들, 잭슨 하면 잭의 아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푸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요약 같은 거죠, 요약.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에도 마지막에 요약해 보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리딩 교재에 대한 이야기였었지만 영어책 읽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읽은 다음에 요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설명해 보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얘기해 줘. 그리고 어머님들이 안 읽은 책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은 읽었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 한번 들려줘봐.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좋았던 부분을 얘기해봐. 왜 그렇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런 질문들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까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보태는 부분들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경험 중에 비슷한 적 있어? 그런 적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또는 결론을 어떻게 내고 싶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조금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세 가지 정도로 영어책 읽기로 조금 정독으로 확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로 활용하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같은 교재라 할지라도 시험 대비를 당장 해야 돼. 3개월 안에. 이것과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찬찬히 보고 싶어. 이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할 때는 본문을 쭉 읽으면서 대략 문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근거를 찾고 문제 풀고 계속 이런 연습들을 당장 좀 많이 해주셔야 당장 테스트 점수가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시작했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막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이걸 해줘야 아이들이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고 그 틀에 따라서 글을 보는 눈이 키워져서 테스트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어를 좀 모르지만 본문에서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찬찬히 하나하나 본문을 아이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본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저도 학생들하고 당장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들려줄 때도 있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할 때도 있고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가기 전에 본문만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소리내서 읽고 영어책을 읽듯이 접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좀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다독을 통해서 감각을 키우고 정독을 통해서 리딩 교재로 훈련하거나 영어책 읽기에서 적용해 보거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읽기가 실질적인 점수로 이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후속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